안녕하십니까. 저는 10주차 국제통화 및 국제금융 파트에 대해서 페이퍼를 작성한 정치외교학과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아주 급속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나라들, 정말 무관하게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정말 침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의 연출이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일각에서는 과거에 1929년도에 일어났던 대공황 또는 2008년도에 일어났던 미국발 금융위기,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볼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요. 그런 경제 위기들과 비교를 하면서까지 현재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증언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를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페이퍼를 작성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서브프라임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는데 바로 서브는 바로 아래를 뜻하는 접사입니다. 그리고 프라임은 바로 우수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기서 또 모기지는 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바로 뭐냐?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과연 터졌나? 먼저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바로 미국의 금리로부터 터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IT 버블 그리고 2001년도에 일어났던 9.11 테러 이것들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죽을까봐 즉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2006년도 상반기 때까지 금리를 1%대까지 인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그야말로 묻지마 광풍, 그다음에 부동산 광풍, 묻지마 투자, 묻지마 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불패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고 싶은 이런 저소득층들마저 신용도가 떨어진 이런 중하위 계층들마저 서브프라임, 즉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서브프라임 계층들도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데 계속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미국에서는 여러 회사들이 이와 관련된 여러 대출 상품, 그러니까 즉 금융 파생 상품이죠. 이런 것들을 유동화시켜서 즉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대부분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런 고위험, 고수익적인 이런 금융 파생 상품은 전 세계로 널리 퍼졌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발한 이런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아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저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아주 정말 유명한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그리고 국제 경기가 정말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되었는데, 먼저 대표적인 금융회사가 당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쉽게 말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 당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에 의해서 미국 투자은행 랭킹에서 4위를 점할 정도로 정말 큰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행이 어떻게 됐나?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것에 대해 관련된 주식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그래서 이와 관련돼 있던 여러 각계 나라들, 즉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즉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이 또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도미노처럼 이런 도미노 타격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터졌다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인데요. 코로나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강제적으로 국가에서도 팔찌를 착용한다든가 그런 시스템도 지금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을 못 만난다, 즉 밖에 못 나간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된다는 걸 뜻합니다. 소비가 위축이 된다, 그런다면은 경제가 현재 경제로서, 즉 자유주의적인 경제로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봤는데,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4개 분야이라는 근로자의 피해가 정말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조업, 첫 번째 제조업, 그리고 소매 및 도매업,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및 행정, 그 다음에 식음료, 즉 음식과 그런 음료와 숙박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뭐 어떤 항공사에서 인원을 대폭 감축한다, 또 비정규직부터 자른다, 이런 뉴스를 정말 시민시험게 볼 수 있는데, 이만큼 정말 관광산업, 그다음에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타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또 권위 있는 이런 기관들이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난 4월 27일 블룸버그 산하연구기관에 있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2%가 될 것이다.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세계적으로 또 권위 있고 알아주는 그런 석학들과 여러 기관들에서 정말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아직 좀 침울기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기 페이퍼의 중요한 논점은 바로 이 서브프라임과 코로나 사태를 공통점들을 묻고 차이점들을 묻는 것인데, 공통점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영향이 아주 지대하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다, 세계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공통점을 둘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흔히 세계 석학들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글씨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이런 수식어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제 금융 위기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와는 달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동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는 세계 대공황, 그러니까 1929년에 일어났던 세계 대공황과 상황이 비슷하고 실제로 작은 공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주장이 많았었지만, 수요와 공급의 조절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런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이런 수요와 공급 자체가 이렇게 얼어버린, 유동성을 잃어버린 이런 부분의 경제 위기와는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이 된다면 결국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상품들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런 상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사람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실업의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생산, 소비, 투자, 이윤, 노동, 임금 이런 부분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사태는 정말 복합적으로 이런 소비와 생산 부분에서, 즉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정말 얼어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로서 악영향을 연쇄적으로 끼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저희가 한번 내보자면은, 현재 이렇게 지구촌에서는 겪어보지도 못한 이런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당시 미국 행정부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G20을 소집해가지고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게 되는 G20을 개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우호국들을 신경 쓰지 않은과 동시에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이제 그런 현재 아주 중요한 물자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부분에서도 전통적인 동맹국 것들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현대판 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이제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동맹국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국제 경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일단 의문점이 저는 생겼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또 한국은 미국 경제에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오히려 늘렸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아주 많은 피해를, 즉 대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리하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막대한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돈풀기, 이런 돈풀기 방법을 사용해서 기업들이 부도에서 벗어나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는 어떡하냐? 옛날에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재정과 이런 복구 방법이었던 양적 완화, 대규모 구제금융 정책들이 과연 현재 이런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결국 이렇게 수요와 공급 면에서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나라들은 이제 신자유주의 열풍, 즉 7, 80년대부터 불어온 신자유주의와 세계 열풍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 더욱더 증가된 이런 시대에서 코로나발 이제 19로 인한 이제 경제 위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보다 더 큰 피해를 더 많은 나라들이 더 광범위하게 입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이제 미국 주도로 이어오던 이런 국제 경제 질서, 이런 무역 질서에 오히려 또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동과 임금, 소비, 생산, 이윤, 투자의 선순환이 빨리 다시금 활발히 이루어져야 이게 생산과 공급 부분에서도 됐기 때문에 수요 공급 부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다시금 생기를 되찾아서 이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다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